수알머슴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맥스토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평범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네. 좋죠? 제가 처음에 매번 웃어가지고 안 웃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냥 진행하면 안 될까요? 또 웃네요, 오늘도. 자, 웃고 시작해야죠. 네. 즐겁게.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수준을 좀 높여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대수학 부분들을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분량이었던 건가요, 대수학이? 그렇죠. 기초가? 예. 그리고 이런 대수학 기초가 잘 다져지면 그 다음 과정들이 이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 유리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A, B가 모두 정수이고 정수이고 그리고 A가 0이 아닐 때 A분의 B의 꼴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수들을 유리수라고 유리수다. 하자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분수꼴이라고 했었고, 네. 아니, 분소란다. 분수꼴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0.5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소수꼴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유리수는 이 소수로 표현했을 때 유한소수가 되거나 순환소수. 무한소수 중에서는 반드시 순환하는 순환소수가 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라는 놈은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네. 정수를 이용해서 자연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정의했고 네. 자연수를 이용해서 정수를 정의했고 그 정수를 이용해서 유리수를 정의했고 그래서 유리수가 가진 성질들은 이 정수가 가진 성질을 통해서 다 증명할 수가 있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만났어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뭐였냐면 유리수만 가지고 모든 수를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 즉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수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아이들을 통틀어서 무리수. 사실은 이 무리수란 이름이 좀 무리 좀 스러워요. 억울하죠. 무리스러워요.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생각해봐요. 유리수나 무리수나 사실은 인간이 만든 추상적인 기호 체계라는 면에서는 같거든요. 그렇죠. 이 측면에선 동일한 내용인데 유리수는 이치가 합당한 레이셔널,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실은 레이쇼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단어 로고스 이게 이제 자연수의 비란 뜻인데 자연수의 비율이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 단어 레이쇼가 나오게 되고 레이쇼 날이니까 그렇죠.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이란 의미인데 영어도 짧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의미로 굳어지게 됐던 것은 얘는 뭔가 납득이 되는데 얘는 뭔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값들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레이셔널 넘버 하면 유리수라고 나오지만 레이셔널 자체의 뜻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는 뜻을 가지게 되고 무리수는 그 앞에 이제 IR, 이레이셔널 해서 이제 반대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원래의 뜻은 자연수의 비로는 나타낼 수 없는이라는 뜻인데 무언가 우리 납득하기 어려운 좀 이상한. 그래서 한자로도 있을 요자 이칠 이자를 쓰는 거니까 이치가 있다. 이건 없을 무자 이칠 이자를 쓰는 거니까 이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게 된 거거든요. 애매하긴 하네요, 좀. 그렇죠. 그럼 무리수는 정말로 이치가 없고 유리수는 이치가 있고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은 수인데? 어쨌든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무리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무리수들 왜 굳이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것을 값을 찾아야 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야지. 사실은 값을 찾으라고 안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학하고 공학의 차이인데 음, 수학에서 루트 2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음. 얘요. 얘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애? 2가 이거 되고요. 되네. 그리고 0보다 자, 큰 큰 아이. 아이를 음,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루트 2가 얼마야 그럼 이 루트 2는 0.00 뭐 이렇게 가거나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공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음. 공학에서는 실질적인 값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수치를 이용해서 뭐 계산을 뭔가 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얻어내거나 뭐 측정을 아니, 하거나 직접 거리를 재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공학도들한테 루트 2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루트 2 대충 1.414, 213 뭐 이런 정도의 값이야. 그 뒤로도 숫자가 더 있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그 정도의 차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근사값. 근사값 예. 그렇죠. 아주 가까운 값은 이제 근사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큰 그렇죠.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라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수치. 근데 자꾸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런 근사값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좀 지나치게 아직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수학자들하고 공학자들의 좀 음. 약간 차이죠. 음, 비슷한 게 원주율이다. 음, 보통 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원주율의 의미는 한자로 이 원주가 원둘레란 뜻이에요. 네. 원둘레를 이제 원주라고 하는 거고 이율은 이제 비율을 줄인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원둘레 길이는요. 지름이 짧으면 음. 둘레 길이도 짧아지겠죠. 짧고 작고. 지름이 이게 있는데 왜? 자, 지름이 크면 둘레 길이도 커지겠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의 보통 반지름을 레디우스인가 뭐 해서 R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름은 그놈 2배니까 2R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름에다가 어떤 적당한 놈을 곱하기만 하면 원 둘레 길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비례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비례라는 건 이제 정비례 관계. 그래서 y라는 놈이 x라는 놈하고 정비례 관계에 있어라고 표현하면 적당한 실수를 곱했더니 둘이 같아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a라는 놈을 x와 y 사이의 비례 상수. 그러니까 상수니까 결정된 값이에요. 이건 계산해 보면 나오는 값이니까 비례 상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k 값 비례 상수를 파이라고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원 둘레 길이가 같아지게 만드는 비례 상수가 있을 텐데 그 값을 파이라고 합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파이의 값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14 그렇죠. 2로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사값이 대충 3.14, 15, 92, 65, 35, 89, 79, 32, 38, 46, 26, 43, 38, 32, 7, 9, 50, 188, 419, 정말 규칙이 7169, 없네요. 얘는. 339 뭐 이렇게 나간 아이예요. 순환되지도 않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아, 그렇구나. 이거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자, 이 정도의 근사값을 가지는 아이인데 네, 이 근사값을 어디까지 쓰든 그건 근사값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14 정도 돼라고 이야기하면 공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예. 원주율이 얼마니? 그러면 파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수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값이 구체적으로 얼마인데 그러면 수학자들은 3보다 좀 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네, 공학자들은 3.14, 1, 5, 9, 2, 6 정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생활이 필요한 건 3.14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리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수학에서는 그러한 값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한 값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 값인지를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 가보면 수학자, 물리학자, 그다음에 공학자를 소재로 한 농담들이 되게 많아요. 유머라고 하죠. 이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호텔에 불이 났어.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외국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에 불이 났다. 수학자는 어떻게 하냐? 몇 층에서 났나? 아니죠.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산을 하지요. 그리고 검산하죠. 그래서 검산에 오류가 없으면 그냥 호텔 나옵니다. 불이 더 번지건 말건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물리학자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계산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불을 진압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지요. 그 다음 실제로 불을 끄죠. 왜냐하면 물리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기 이론이 맞는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공학자는요. 뭘 계산하고 있어요. 일단 끄죠. 가장 현실적인.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대 오빠라는 요즘 친구들이 하는 유머가 사실은 공대 오빠보다는 요 사람들의 모습에 좀 더 아까워요.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무리수를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값이 얼마일까를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어떠한 종류의 무리수들이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종류마다 다른 성질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성질들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유리수를 섞어서 계산을 할 때 계산의 법칙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계산의 법칙들이 아무런 오류가 없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끔 구성이 잘 되어서 좋은 구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수학자가 바라보는 좀 관점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죠? 그걸 알아야지만 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리수의 존재 왜 여태까지 교과 과목에 네. 무리수가 끊임없이 있는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실제 생활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예. 3.14 정도만 알면 된대요. 그쵸? 근데 3.14를 가지고 실제 생활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공부할 때 목적이 처음에 했던 걸 잊으면 안 되는데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계산도 있지만 그쵸? 논리. 예.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훈련하는 소재로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값이 얼마인가 보다는 그것들을 다루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들이 가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뭔가 풀어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답을 찾아내야 되고 그 계산에 매몰돼 버리는 계속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험을 보지도 않는데 미칠 것 참 같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뭔가 해결했을 때의 그 쾌감을 끊임없이 좀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성공?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어떤 성취감, 그치, 성취감. 성취감 같은 그게 것들이 이제 문제를 중요하죠. 풀면서 쉬운 문제도 금방 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되게 즐거워갖고 막 몇 페이지를 나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혀 낯선 문제도 아닌데 완전히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포기? 이걸 왜 하나? 이런 이론적인 그 근본적인 또 질문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순환 사이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예, 참 어려운 최초의 문제인 것 목적을 잊지 않게끔. 같아요. 그래서 좀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가 다 약간 좀 이상적인
이상주의적인 어떤 느낌이 그런 드는 거죠.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되게 금방 잊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훈련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그렇죠. 자꾸 잊고 가게 되는데 참 이게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포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건데 그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 교과 과정을 줄이는 건 사실은 좀 어폐가 있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논리의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교과 과정을 줄여서 뭔가를 뺄 때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행 교과서들을 보면 너무 무리해서 이제 내용들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맞아요. 된다는 게 요즘 들어서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험을 보고 누군가를 평가내려야 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되려 해답을 찾아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뭔가 과정에 얼마큼 다가갔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좋지 않나? 그래서 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단기적으로 볼 거냐, 공부라는 것을 긴 안목에 장기적으로 볼 거냐는 걸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과목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니죠. 교과서 자체는 그렇게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적용하는 실전 일선 학교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좀 빨리 그 등수 예, 그 부분이 좀 어느 기간까지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오직 경쟁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끝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느 시기가 되면 빨리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걸로 점수를 얻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수학은 어려운 것,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 제가 수업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논리적이기 위해서 수학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서 이 수업들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자꾸 급해지고 이걸 못 맞췄을 때 화가 나고 화도 날 뿐더러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갑자기 중학교 때 기억이 확 오면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혼란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사람도 이런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경쟁에 한복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너무 어려운 거죠. 큰지 자꾸 대입이 되게 되네요. 같은 그쵸. 마음으로. 그래서 되게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다 보면 자 어쨌든 뭐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 네, 것들이고. 그게 현실이니까 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그래서 직업의 어떤 다양성. 차이 때문에 뭐 누구는 많은 수입을 얻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주길 바랍니다. 진짜. 보편적인 삶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면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만 계속 학문의 길을 가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필요한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자체가 약간 좀 즐길거리처럼 놀이에 더 가깝게 이것들이 어떤 생각이나 사회를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단계들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조금씩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하는 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 자체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뭐 성과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올라가 있지만 조회수가 적게 나온다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뭐 저 상관없어요. 때문에 누구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적당한 이렇게 느린 걸음도 필요하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오히려. 힘내십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안녕. 안녕.